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청년 희망 지원 사업 4.16의 꿈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4.16 재단의 김민수, 이영호입니다. 이번 4.16의 꿈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3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원래는 2m씩 떨어져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화면에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쓰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마스크 때문에 혹시 저희의 소리가 작거나 잘 안 들리게 되면은 옆에 채팅창을 저희가 또 띄워놨거든요. 채팅창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 시민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또 많아가지고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손이 굉장히 차가운데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전환해가지고 좀 보여주실까봐요. 이쪽에 왼쪽 위에도 카메라가 있고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호쌤, 그러면 저희가 2020년 4.16의 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 순서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을 해서 영상 시청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잠시 소개할 예정이고요. 사업 안내와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벌써 실수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가 조금 서툴고 처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잠시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때 한 번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놓치지 않고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그럼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04분의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16 영상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EBS 지식 2채널에 나왔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라는 영상인데요.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에 기다리라는 방송만 되풀이 되었었고 그 동안에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탈출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탈출 명령만 있었어도 진도 앞바다의 수온이 그 당시 12도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었으면 최대 6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었는데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씀이 많아서 좀 마이크 소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한 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tomorrow, no more sorrow. It's winter's night, heals my wounds, stops my everlasting sighs. You're not mine, but I am yours. Together we could fall asleep and drift away, crying peace. Feel like children.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인데 왜 불량소까지 가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Stops my everlasting sighs.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실망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죽게 만든 사회가, 그 사회에서 방관하던 국민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침묵하던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친구들이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e not mine, but I am yours. Together we could fall asleep and drift away, crying peace. Feel like children.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괜히 선생님한테 왜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이 많냐며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4.16의 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라, 또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또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사연을 받았고요. 질문은 총 3가지로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나에게 4.16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에 대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사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사연들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과연 나는 10대 때 또 20대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과연 어떻게 살았나 하고 좀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2기 꿈쟁이 분들은 정말 깨어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래서 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질문별로 조금 인상 깊었던 답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용호쌤이 먼저 사연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먼저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잠시만요. 마우스 좀 안에 넣어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이 페이지가 맞을까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이번 사업 지원 동기에 대해 작성해 주신 꿈쟁이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저는 저희 꿈에 대해 음악이 나옵니까? 네, 음악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꿈에 대해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4.16의 꿈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보다 전염병 대처에 능숙했던 모습을 보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 시스템은 과연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조사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교육 및 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도 저의 꿈 중 하나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내의 보건교육과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국내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기 힘든 조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국가들이 좀 무너져 내리는 뉴스나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교육과 방역 시스템이라는 꿈이 꼭 달성돼서 국내외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꿈에 대해 소개를 할 차례인데요. 전라남도에 거주 중인 꿈쟁이인가 봐요. 예전에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팀원들과 시간이 맞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500만 원 받았는데 1원 한 푼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너무 아쉬워서 2020년에는 혼자라도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글을 쓰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정말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진심이 사람에 전달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누군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나 역시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을 500만 원이나 받았는데 1원도 쓰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니 글 쓰는 것과 관련된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심이 담긴 글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꼭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6의 꿈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안전을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소년이라는 꿈입니다.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생활안전교육 게임 개발로 안전교육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청소년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활안전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안전교육 게임이 핸드폰 어플로 개발되는 것일까요? 재미있게 게임이 개발되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게임 합니다.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였을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게임이 개발되면 꼭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미술과 예체능을 꿈꾸고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3인 저는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바랬지만 지금은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고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러한 사연을 보고 들을 때마다 사업 담당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뿌듯하고요. 그래서 저희 4.16 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며 꿈을 이루기를 결심했다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예, 대단해요. 네. 꿈을 이뤄가는데 저희 꿈지연 사업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응답된 꿈들은 뮤지컬 작가가 꿈이어서 세상에 작품이 소개되고 빛을 잃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또 20대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간다는 꿈, 디자이너나 요리사, 가수, 화가 등 다양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나에게 4.16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201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가 오면서 심한 풍량에 배가 기울어지면서 복도에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선내에서 나왔던 방송은 선내에서 대기하라 였습니다. 세월호 당시에도 같은 방송이 나왔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접하면서 2012년 나에게서도 세월호 참사가 잠시 비켜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더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사연은요. 청소년기에 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이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많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건 따위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는 의미인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야말로 우리 안전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도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 중 한 장면이다. 잊지 못할 과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세월이 가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영식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차량을 유리창 한두 장이 깨어진 채로 방치해보라. 사람들이 이 차를 버린 차로 알고 다른 유리창도 깨고 눈짝을 부수기 시작한다. 결국 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서울대생, 전쟁 나면 도망이라는 뉴스 기사도 함께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한 예비역 재학생이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전쟁이 나면 예비군에 입소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탑승자 명단도 확인 못하는 정부를 보니까 많은 수의 예비군을 파악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때 100여 개의 댓글 중에서 70% 이상의 댓글들이 동조를 하면서 국가는 비상시에 여러분을 버린다. 여러분도 국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내용에 대한 것을 다룬 글이었지만 이 글의 요지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많이 떨리세요? 이게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예. 일단 용호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또 다른 응답으로는 저희가 분노와 슬픔, 또 차분한 응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유가족분들의 놀라운 용기와 저항, 시민들의 연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게 나라냐? 라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스스로 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요. 우리 꿈쟁이 분들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의 사연을 더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4.16이란 평생 잊지 못할 봄날의 겨울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친구들과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던 그날은 유독 봄이었지만 참 추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이 모두가 춥지 않게 봄날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날이 되기를 항상 생각하고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는 꽃피는 봄이, 누군가에는 아픈 겨울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따뜻하고 포근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일상이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하고,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사를 잊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사연입니다. 안전하고 공평함에 함께하는 사회. 멋있네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된 참사로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병폐,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입시 위주의 교육 방향 등에 기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이 중심이 되는 교육 방향, 그런 교육 방향을 마련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한 수평적 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성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쓰셨나봐요. 학교 선생님이 쓰셨나봐요.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꿈쟁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회 구성원들이 되어서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 4.16 재단도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도 혐오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특히 군중들의 말에 쏠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혐오와 차별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으로 모두의 평등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영화에 나왔던 군중은 개 돼지라는 표현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도 쉽게 거짓 뉴스에 선동되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혐오와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닌 역경과 고난. 민족? 역경과 고난을 모두가 뭉쳐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도처에 위험이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담아 4.16의 꿈에 지원하고 선발된 꿈쟁이들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연을 소개하고 사업 안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바뀌어 나간다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조적, 주체적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돈의 가치가 생명보다 높아질 때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무거울 수는 없겠죠. 우리 이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창조적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은 이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4.16 재단이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16 재단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드디어 이제 사업 안내를 조금 진행을 하게 되네요. 저희 재단의 비전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미션은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이들을 지원하며 4.16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재단의 중점 과제로는요. 첫 번째로는 4.16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던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는 4.16 이전과는 좀 다른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것. 세 번째가 왜 안 뜨지? 뜨네요.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16의 꿈 사업은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4.16의 사업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이 표현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꿈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 메시지를 바꾸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꿈 기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업 목표입니다. 예, 다양한 교육과 연수는 생명존중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생명존중 아카데미 사업 일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집 방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공고문에 나갔던 내용입니다.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존중형, 안전사회형, 자기성장형, 사회참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자기성장형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사회형과 사회참여형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민수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36명, 모인 41개가 지원을 하였는데요. 자, 2020년에는 개인이 72명, 모임이 82개가 지원을 하였고요. 꿈에 대한 내용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비슷한 계열의 꿈끼리 나누는 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들었는데, 그걸 나누는 것도 정말 일이셨겠어요. 정말 일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비슷한 꿈끼리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누어 가지고 멘토님들께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정말 비슷한 꿈들이 많아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꿈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나누기에 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저희 멘토회의에서 멘토님들과 같이 조금 협의하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올해는 더 다양한 꿈들이 많이 모인 만큼 기대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셨는지 궁금해하시고 전화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4.16의 꿈은 5개의 심사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재단 직원이 임의로 마음에 드는 꿈에 대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구성으로 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5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얼만큼 잘 표현되어 있는가였습니다. 그렇죠. 문제의식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해결할 의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실현 가능성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데요. 꿈에 대해서 얼만큼 현실적으로 다가가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 다음이 효율성? 즉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현실적이고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함께 보는 부분도 좀 많이 있으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은 조금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개인의 꿈도 중요하지만 4.16의 꿈 사업 목표에도 있듯이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전파가 얼마나 가능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만큼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효과성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꿈쟁이 선정자 리스트를 잠깐 봤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꿈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봉사를 한다든지 뭔가 비누를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 하는 이런 꿈들에
이런 꿈들이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꿈들이 효과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저희 사업이 2021년에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 꿈이라는 것이 또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서 저희 지원이 끝난 후에 얼만큼 계획을 갖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률과 이제 엄격하고 빡센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선발된 꿈쟁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사 기준을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 선정되었어도 내년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신청서를 써주신다면은 내년에도 또 잘 선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나 단톡방에서 인사는 하셨을 거라고 예상되는 멘토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2020 416의 꿈 멘토는 총 4분으로 A조는 서인순 멘토님, B조는 진임순 멘토님, C조는 고민재 멘토님, D조는 허예지 멘토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에 대한 달성을 도와주시고 생명중중 아카데미 진행 시 인솔, 파악 및 인솔, 일지 확인 등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멘토분들에게 상의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그룹 멘토님들께서 응원 메시지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멘토님들을 소개할 때 꿈쟁이 분들은 우리 그룹 멘토님이다 하면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쟁이 분들과 우리 멘토님들께서 꿈쟁이 분들과 멘토분들께서 서로 끝까지 존중을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16의 꿈 사업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꿈기금은 4월 14일 화요일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 이체될 예정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면중주 아카데미는 공고에 4회로 나갔는데 최종적으로는 5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세면중주 아카데미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떡밥을 계속 뒤에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데요. 생면중주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5회에서 총 5회에서 3회 이상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3회의 참석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멘토님과 상의해서 2회 이상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임원 리스트를 따로 아마 보내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50% 이상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좀 거리가 멀거나 일정이 있어서 참여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일정이 또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조율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진행하셨던 꿈쟁이 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카데미를 최대한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정만 보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왕 사업 참여하게 되셨으니 좋은 마음으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꿈나눔 보고에는 결과 발표회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해요. 네, 이 꿈나눔 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발표를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나 누구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기 되게 조금 민망한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발표라는 게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PPT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니면 뭐 간단한 소감문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꿈나눔 보고회 때는 되도록이면은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눔 보고회는 좀 되도록 전원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의 빛나는 성과를 축하해주는 자리로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꿈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기금은 4월 14일 화요일 제출한 통장 계좌로 전달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곧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늦으시면은 이제 꿈기금 전달이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꿈기금 사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보내주셨던 사업 신청 및 계획서에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멘토님들께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상의를 해주면 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쪽에 다른 재단들의 공모사업과는 좀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4.16의 꿈 공모사업은 다른 곳의 공모사업과 다르게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된 꿈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고요. 기금을 허위로 사용하게 되면 꿈쟁이 선정은 취소되며 최종적으로는 꿈 기금을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생명과 안전을 꿈꾸는 깨어있는 꿈쟁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꿈기금도 조금 투명하게 사용을 해서 서로 이제 좀 얼굴을 붉히지 않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계속 뒤에서 자세히 했던 생명존중 아카데미에 대한 일정입니다. 자, 앞서 아카데미는 총 5회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카데미 일정은 저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직장인 꿈쟁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꿈쟁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모두 토요일에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자, 1차 아카데미는 5월 16일 토요일 안산에서 기억의 길 걷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억의 길을 걸으며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2차 아카데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며 안산 중앙역 인근 글로벌 제2아트홀에서 연극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의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일상이 담긴 연극이고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어머님들이 직접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3차 아카데미인데요. 7월 18일 날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유명 강연자를 저희가 섭외 중입니다. 섭외를 한 건 아니고 일단 섭외 중이에요. 네, 그래서 장소는 안산에 있는 홀을 좀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에 대한 동기부여 또 열정에 기름을 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차 아카데미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되고요. 작년 꿈쟁이들이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아카데미라고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역사 투어인데요. 왜 잊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확정이 된 장소는 소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확정이 되었고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을 파악을 해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될지 아니면은 전쟁 기념관이 될지 요거는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모두 서울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5차 아카데미까지 왔네요. 마지막으로 5차 아카데미인데요. 유일하게 5번의 아카데미 중에서 일정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10월에 잡혀 있는데 이 꿈쟁이 분들의 재능 기부 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멘토님들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재능기부데이는 2019년 1기 꿈쟁이로들이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발현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 더욱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모든 아카데미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작년에 1기 꿈쟁이 분들께서 이 꿈 기금 사업에 4.16의 꿈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꿈도 달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나누고 싶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좀 이게 주작이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작년에 꿈쟁이 분들께서 꼭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련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꿈나눔 보고회입니다. 11월 21일에 진행이 되고 2020 우리들의 찬란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꿈이 달성 혹은 뭐
조금 미달성? 나중에 미달성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열정, 또 도전 이런 모습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가 모여서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일지 작성과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꿈쟁이들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셔야 될 것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꿈쟁이 일지이고 두 번째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일지는 매월 30일에 카페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11월까지 총 8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을 하면서 예산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 계획서를 멘토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11월에 결과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지에 대한 양식은 이제 뒤에 민수쌤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일지에 대해서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시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공모 사업들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일지 작성의 경우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죠.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만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좀 부담이 좀 최소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양식을 또 공유를 하게 될 텐데 최대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일지를 다 받아서 보면 어느 분이 좀 그쵸. 대충 했는지 어느 분은 좀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사실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는 다른 공모 사업들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지 작성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되는 만큼 만약에 일지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시 받을 예정이니까 한번 쓸 때 조금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꿈기움에 대해서 이제 지원만 받으시고 일지 작성이나 사업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또 다른 무책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더욱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인 꿈쟁이들이신 만큼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성실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매월 제출하는 일지와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 보고서는 11월에 한 번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용과 꿈쟁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정도까지 좀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사업에 뭐 꿈쟁이 활동을 통해서 변화한 점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업 담당자나 멘토님들께 하고 싶은 말 안 써주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꿈쟁이 활동을 하면서 이 변화된 점에 대해서 써주시지 않으시면은 요게 저희가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성과가 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결과 보고서가 요거 쓰는 것과 별개로 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으면 꿈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멘토님들께서는 멘토님들을 통해서 꿈쟁이 서약서와 촬영에 대한 동의서 그리고 사전 설문지를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성 후 각 멘토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보니까 50분이네요. 저희가 거의 조금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관 꿈쟁이들의 규칙입니다. 제가 꿈쟁이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사 희생자를 기억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16 재단은 꿈쟁이의 꿈이 정말로 꼭 달성되길 기대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생명존중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렇죠. 써놓은 거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우리 꿈쟁이 여러분, 사업의 모든 진행 일정 및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일지와 결과 보고는 제출 기한 전에 꼭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집에서 일이 워낙 많으셔서 이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취합해가지고 또 만드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저희가 멘토님들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그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꿈쟁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서로 조금 존중해 주시고요. 바르고 고운 말, 존칭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꿈쟁이들끼리 아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야, 뭐 누구 왔니? 이런 거보다는 약간 서로 존중하고. 우리는 꿈을 꾸는 꿈쟁이들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꿈기금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된 꿈 지원 기금은 제출한 사업 계획 외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멘토님과 먼저 상의를 한 후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제 416재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꿈쟁이들을 위해 꿈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세 번째는 담당 멘토, 사업 담당자가 기금 사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꿈쟁이로서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정 취소될 경우 부득이하게 꿈기금 전액을 반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꿈 달성을 위해 2020년 행복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 참여하느라 모든 꿈쟁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실히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영상 이제 저희도 좀 얼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저희 얼굴이 나오게.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와가지고 약간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채팅방이 열심히 영상을 봐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틀어놓으셨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좀 많은 한 20개 이상의 질문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7분의 사람이 지금 접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지금 댓글로 지금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성실히 확인해서 최대한 지금 정윤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동의서랑 질문지를 모든 팀원이 작성해야 되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지금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이거 올라가네요, 이제. 자, 동의서의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취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촬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이잖아요. 그래서 팀에서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촬영을 할지 말지 아니면 부분 촬영만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기입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지의 경우에는 최대한 모든 팀원이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면은 이게 팀으로 만약에 한 장만 받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약간 조금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서와 질문지는 대표 한 분이 한 장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질문지는 팀원 모두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다음 질문을 주셨는데 꿈기금 사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예산 계획을 수정할 시에 수정 기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변경될 때마다 그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 변경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멘토님들과 협의를 한 내용으로는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멘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멘토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수정해야 되는 개인이나 모임이나 양식을 수정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때 조금 취합을 한 번에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급하다. 지금 당장 내일 돈 써야 되는데 계획서 지금 바꿔서 쓸 테니까 돈 쓰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멘토님들께 조금 급박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멘토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협의를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유동적으로 이제 꿈쟁이 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인 꿈에 대한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자격증을 딴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음악으로 바꾸든 뭐 이런 게 너무 꿈의 내용이 많이 바뀌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심사위원분들께서 제출하신 그 신청서를 보고 선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꿈의 내용이 완전 바뀌게 그렇죠. 되면은 사실 그 심사를 한 게 무의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꿈 내용 안에서 뭐 예산을 변경하든 그 안에서 조금씩 소폭 조정하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꿈기금 사용 여부 영수증은 보고서 작성할 때 첨부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갔던 뭐 활동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영수증을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면은 100만 원에 딱 맞게 영수증을 다 붙여가지고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그냥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부분은 결과 보고서 한 장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받아가지고 막 몰래 다른 데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걸리게 되면 꿈쟁이 선정이 취소가 되고 꿈기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수증을 잘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시고 혹시 저희가 일지를 보거나 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멘토분들이나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좀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테니까 일단은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16 꿈기금 장학증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장학증서 관련해서 멘토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해요. 혹시 이 전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수령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기억나네요. 장학증서를 줄 수 있느냐. 예. 저희가 드려야죠. 장학증서를 잘 만들어서 각 분께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장학증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룹에서 멘토님들께서 취합을 해서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장학증서 양식을 잘 만들어서 각 분에게 맞는 분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달하는 방식이 뭐 우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대면으로 받아서 받으시는지 아니 우편으로 보내드리는지에 대해서.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이제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정말 뭐 강원도 막 저 밑에 뭐 전라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이 있고 일단은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메일로 아마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네요. 궁금한 게 아직 없으신가? 지금까지 질문을 꽤 많이 주셨는데 네. 혹시 이것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83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첫 방송이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이게 처음 방송을 켰는데 80명의 시청자 수가 있다는 게 자체가 뭐 앞으로 뭐 방송한다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재단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4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이후에 멘토님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질문 사항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한 답변을 받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4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의 활동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못하면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김민기 님이 제가 알기로는 쿠키에 소속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배장판 이렇게 그 소외계층에 이렇게 봉사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모임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으로도 이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캡처를 좀 떠가지고 일지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신청서 안에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몇 월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돈을 얼마를 쓰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임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연기가 되겠죠. 연기가 될 거고요. 그거에 맞게끔 수정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멘토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윤아님께서 활동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기금이 입금된 즉시 활동을 시작을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원래로라면은 3월 28일 날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4월 첫 주 중에 꿈기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다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꿈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화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 수강 신청을 했고 학원비를 빨리 내야 되는데 꿈기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렸던 답변은 일단 혹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하면 내 돈으로 먼저 내고 꿈기금이 입금이 됐을 때 자기 돈으로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활동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수증 관련해서도 재차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수증 확인을 따로 안 하실 수도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수증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보고서를 봤을 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기억하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뭐 영수증 확인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데로 쓸까 봐 약간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수증 확인 따로 안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뭐 통장 사본을 조금 이렇게 해서 뭐 통장 내역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수증 확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이 또 와서 읽어드리자면 예산을 한 번에 써야 하는지 통장에 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개인의 돈과 꿈기금의 지원 금액이 이제 섞여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공개하면 그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앞에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하실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꼭 한 번에 쓸 필요는 없고요. 통장에 예산이 들어오면 섞일 수도 있죠. 예. 네, 사용한 예산만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예산만 공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기 승민님께서 올린 질문도 있네요. 기금을 입금 받은 후 장비를 구매하시고 그 기금 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시면 됩니다. 가지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그 꿈 내용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원래는 뭐 노트북 뭐 이런 것까지 사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런 꿈 기금이 그러니까 공모 사업 자체가 원래로라면은 자산 구입이 원래 안 돼요. 원래는 자산 구입이 안 되지만 저희는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은 그 장비는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클라우드 펀딩 특성상 목표치를 달성한 모금액을 국내외 난민 관련 단체에 전달하신다고 하세요. 이 과정에서 4.16 재단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이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저희의 지원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뭐 펀딩 전달식이나 뭐 이렇게 후원 모금액을 뭐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뭐 어떤 뭔가 이렇게 팻말 같은 것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저희 뭐416 재단의 뭐 마크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익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의 이제 이런 홍보적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벌써 꿈나는 보고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준비를 매월 꾸준히 준비를 하신다고 하세요. 매월. 근데 이제 11월에 각 팀에게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 네, 뭐 그 시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조금 네. 작년 기준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전시 공간을 따로 준비를 해서 뭐 글을 전시한다던가 작품을 전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에 나와서 뭐 PPT든 뭐 어떤 앞에 나와서 뭔가 뭐 댄스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발표하실 분들을 따로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 파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시간을 조금 이제 할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각 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미나를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꿈쟁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역시 세미나를 진행하실 때 재단의 로고를 삽입하여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할 때 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배너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재단의 로고를 당연히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그 꿈쟁이 카페에 아마 다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 승인은 안 했어요.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하고 한 번에 가입 승인을 할 거고요. 신청을 해주셨을 건데요. 그 카페에다가 저희 재단의 로고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각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저희 재단 로고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카데미 관련한 문의도 주셨는데 아카데미 참석할 때 이제 교통비를 그 꿈기금 예산으로 사용해도 될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혹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계획서에 꿈기금 그 생명준정 아카데미 참석을 위한 교통비가 책정이 안 된 상태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은 그거 수정 계획서 쓰셔가지고 멘토님께 보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모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뭐 더 이상 없다면 뭐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으니까 이상으로 2020년 4.16의 꿈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원래로라면은 뭐 2019년 뭐 자료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희 재단 리플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아카데미에서 조금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5월 16일 날 아카데미에서 만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 비용으로도 이 꿈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일 때 200만 원이 뭐 다 저작권료로 나간다 하면은 사실 좀 그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서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후에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멘토분들께 문의를 해주시면은 멘토분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 재단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해주시는 77분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꼭 1차 아카데미 때 함께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